와이스판형하고 벨로잖아요. 그러니까 비닐로 짓든 유리로 짓든 벨로 아니면 와이스판이죠. 그게 가격이 제일 싸고 유지관리 쉽거든. 온실 구조는 벨로 아니면 와이스판이에요. 전부 다. 벨로도 뭐고 와이스판. 벨로는 기둥 사이에 지붕이 두 개인 거 이렇게. 아. 그 다음에 와이스판은 기둥 하나에 이렇게 해서 큰 유리가 큰 지붕이 두 개 하나인 건데요. 요 온실의 구조가 지금 그것을 10개 붙여냐 5개 붙여냐 이 차이가 있지 다 똑같아요 지금. 왜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온실이 있었지만 결론이 내린 게 이게 가장 경제성이 있다 해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또 뭐 에어도민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교수님 그럼 이게 보일러는 칙일조의 온도만 관리를 하고 예, 그렇죠. 환경제어기는 칙일조에 있는 온수를 빼다 저기 이 온실에 예. 관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뜨거운 차가운 물은 다시 축열조로 들어가고. 근데 축열조 들어갔는데 물이 안 데펴지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물이 열에 모자랄 때는 아까 말씀 경유 보일러가 추가적으로 난방을 해서 그걸 데펴주고. 그러니까 온실로 돌리는 온수는 이건 축열조의 물이에요 다. 펌프를 이 환경제어기가 제어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산망전을 제어하는 그래서 그거만 제어하죠. 보일러 그 축열조의 물을 제어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보일러가 제어. 보일러가 제어하고 알아서. 예. 그거를 싸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물탱크에다가 아 그거는 삼면 밸브가 아니라요. 그냥 5톤짜리 10톤짜리 물탱크 놓고요. 여기다가 히팅봉 박아요. 전기 히팅봉. 뭐 200kg 히팅봉 있어요. 한 10개고 20개고 뭐 10kg짜리 10개 박으면 10kW고 20개 박으면 200kW잖아요. 박아 놓고 물을 데펴. 온도만 맞춰. 80도 맞춰 놓은 다음에 그냥 60도 맞춰 놓은 다음에 보일러에서 온실 온도가 떨어지면은 수단 펌프가 돌아서 한 바퀴 돌고 또 온오프로 제어하는 거죠. 실제 비례 제어가 아니라 온오프 계속 이렇게 제어해거든요. 그러고 나서 막 봤는데 어제 60도를 맞췄더니 온실 내부가 차가워. 그거 어때요? 야 아니다. 70도로 맞추자. 그건 7도 맞춰놓고 지가 알아 7도면 계속 돌죠. 밤에. 그러니까 그 처음 거하고 차이 나는 데는 엄청나죠. 이게 온도를 내가 이 축열 탱크에 온도를 온실 안에 들어가는 물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60도 이렇게 네. 컨트롤 하는데 얘는 그거 조절 안 되죠. 얘는 그냥 온오프예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로 네. 그렇죠. 초반에 저기 세팅을 한다. 그럼 끝이죠. 그리고 이제 온도 제한 이것만 하면 돼요. 야, 영하 15도래. 오케이. 70도. 야, 오늘 온도는 0도래. 50도. 야, 오늘은 영하 5도래. 그러면 내가 60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제일 싸겠네요. 그거 제일 싸죠. 온풍기보다 훨씬 싸요. 원총기보다 더 싼 네, 거. 더 싸죠. 그 전기 그거 위험할 텐데. 안 위험해요. 어차피 그건 히팅봉은 똑같아. 그건 물탱크에 들어있는 거라. 그거는 돼지꼬리로 해서 물을 끓일 때 그러는 거고, 이건 이거는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기 무슨 기술자죠? 그거 허가 받은 사람도 해야 돼요. 그건 전기 그거는 그냥 돼지꼬리라서 돼지꼬리.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거는 보일러 업자가 돼요.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일러 업자가 와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그 면허 있는 사람이 해죠. 이거는. 네.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걸 이름 뭐라고 해요? 예? 그런 전기 보일러 그냥 전기 보일러인데 싸게 하려면 히팅봉 박으면 돼요. 그냥 히팅봉을 해달라고 하면. 히팅봉. 네. 돼지꼬리 유튜브 아니야? 맞아요. 그게 히팅봉이에요. 네. 그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걔는 물속에 항상 담가져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담가져 있는 거고 걔는 공중에 떠 있으니까 불나는 거고. 그러면 그 1000평 정도 되면 순환수 그 축열조가 130. 아니요. 103톤 아니요. 오전 한 10톤만 돼도 돼요. 10톤. 네. 5톤 10톤이면 돼요. 거기다 그냥 온도계 꼽아놓고 이거 조절해도 되잖아요. 자동으로 아니, 말고. 자동으로 보일러 업자가 다 해주는데 그걸 왜 아니 온도 떨어질 때만 돌아야지 왜 온도가 높을 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 평당 30만 원짜리는 그 정도 그 정도 하시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요. 다 빼고 그냥 꼽아놓고 가서 보고 줄이고. 아니, 내가 그냥 고생해서 그렇지. 아닙니다. 그냥 15도 맞춰놓으면 15도 되면 불이 들어가고요. 아. 그냥 펌프가 돌아가요. 그냥 수단 펌프가 작동을 하고 15도 안 넘어가면 수단 펌프 멈추고 딱 멈추죠. 수단 펌프로 뜨거운 물 공급하는 거니까 그냥. 그다음 이제 환기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환기는 이제 자연 환기가 있죠. 자연 환기는 풍력 환기하고 중력 환기가 있는데 풍력 환기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옆에서 바람이 불어서 옆으로 가는 것들.
우리가 풍력 환기라고 하고 중력 환기는 뭐예요? 온실 내부에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중력 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는 가볍고 차가운 공기는 무겁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중력 환기, 그다음에 자연 그 풍력 환기는 바람이 불어서 압력에 들어가는 것들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뭐 이런 식이 있다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냥. 그다음 강제환기가 있습니다. 이건 강제환기는 우리가 이제 펌프로, 그러니까 모터를 이용해서 온실의 공기를 바깥으로 퍼내는 걸 우리가 이제 강제환기라고 하죠. 이것들을. 그래서 강제환기 같은 경우는 팬의 용량과 관련 있는데 팬의 용량이 뭐 분당 420立方미터를 뽑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내가 환기팬을 얘기해. 그래서 강제환기는 그냥 환기팬을 이용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반폐성 온실에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반폐성 온실까지 가면은 반폐성 온실은 50억짜리 온실이라 이거는 맞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 안 맞아요. 반폐성 온실은 안 맞고요. 우리가 이제 환기하고 환기창 위치 계산, 환기창 위치 계산은 환기창을 얼마큼 환기를 시킬 건가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밸런스에 이제 규정한 건데 이제 온도 차이니까 엔탈피, 들어오는 엔탈피하고 나가는 엔탈피를 비교해서 내가 얼마큼 환기창을 열 것인가 계산 방법이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 환기창의 직접 반응은 계산의 환기창 위치는 정확하지 않아서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정한다.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인풋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아웃풋은 계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갖고 인풋 아웃풋을 뭐 계산해서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환기창을 보통 온도에 설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게 상황에 따라 직접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좋은 환경 제어 컴퓨터들은 엔탈피 계산으로 환기창을 열고 닫고 하는 걸 조정을 한대요. 근데 잘 안 맞아요. 엔탈피는 습도랑 관련 있잖아요. 습도하고 온도를 갖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 발생하고 있거든요. 외부로 내가 창으로만 빠져나가는데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열들, 습들도 있어갖고 우리가 정확 계산은 잘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창을 많이 개발한다. 뭐 이거는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환기 습도 제어 이제 볼게요. 습도가 높을수록 환기창을 많이 개방한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온도와의 관계를 고려한다. 근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난방 온도가 20도이고 환기 온도가 21도예요. 그러면은 습도 영향을 HD 값을 이제 습도 영향, HD 값이 낮을수록 습도가 높은 거고 높을수록 습도가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HD가 3.5일 때는 우리가 영향값을 주지 않는다. 뭐예요? 환기 온도를 21도, 20도로 영향 줬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환기 온도를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 환기 온도가 예를 들어서 HD 값이 낮아지면은 습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환기 온도를 갖다가 이제 하한값하고 상한값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5일 때는 예를 들어서 환기 온도를 21도로 여는데 만약에 이것이 HD 값이 2.2로 가면은 20도에서 열으라는 걸 내리는 거잖아요. 요 사이에서 이 HD 값에 따라서 환기하는 온도가 달라지겠죠. 이것들이요. 습도가 높아지면 환기창을 더 크게 열고 습도가 낮아지면 환기창을 더 닫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습도를 우리가 고려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환기창 HD는 단위가 킬로파스칼이에요? 아니 그람. 그람. 예. 입방미터당 그람 또는 킬로그램당 그람으로 해요. 그 우리가 HD 값을 잠깐 설명해야겠네요. HD 값 아세요? 여기서 더 설명드릴 수 있어요. HD 값이 뭐냐? 여기 HD 값이 뭐냐면요. 지금 내가 16g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습도가 지금 여기로 가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얘가 16g인데 물을 이제 16g이 들어있어 공기 중에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 21g에 채워요. 그럼 HD를 5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1立方미터의 공기에 21g까지 채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물이 16g만 들어있으면은 그걸 HD가 5라고 해요. 그걸 보고요. 빈 공간만큼 5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간이 클수록 건조하다는 얘기죠. 이것들은. 그러니까 상대 습도랑 다른 게 상대 습도는 온도가 낮으면은 예를 들어서 상대 습도가 있어요. 80%인데 온도가 40도일 때의 70%와
온도가 10도일 때 40%, 70%는 HD 값이 온도가 40도일 때가 훨씬 더 커요. 그냥 큰 게 아니라 수십 배 차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와 이런 거는 실제로 식물이 반응하는 거는 상대 습도보다는 HD 값에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HD 값을 쓰는데 그래서 식물이 HD 값에 반응을 하면 HD 값이 지금 온도의 습도하고 100% 포화 습도가 될 때의 간격을 네, 그렇죠, 맞죠. 예, 지금 물의 공간 그 공간이 방금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간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식물이 물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공간에 물을 꽉 차 있으면 물을 못 가져가죠, 더 이상. HD가 클수록 식물체가 더 물을 많이 뺏겨요. 같은 광량 조건에서 식물체가 더 많이 뺏긴다. 물을 많이 뺏기죠, 그것들이. 증산을 많이 한다. 등산을 많이 할 확률이 높아져요. 같은 광도에, 같은 광에서. 그래서 우리가 환경값을 할 때 그 물을 주는 방법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물을 줄 때요. 그러니까 그 광인자값을 넣고 거기다가 그 공중 습도값을 또 넣어요. 습도가 높은 물을 더 주라고 해요. 몇 페이지였죠? 제가 하나 377 61번이요 61번 그다음 물까지 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소창 위치 및 최대창 위치인데 우리가 이제 최대창하고 최소창의 위치를 얘기할 때요. 이제 내가 문을 얼만큼까지 최대 열 것인가, 100을 열 것인가, 아니면 최대창을 80일까지 열까를 결정하시는 거고요. 최소창도 마찬가지로 내가 5를 열 것인가, 7까지 결정하는 건데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최대창 위치를 작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소 및 최대창 위치를 작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폭이 작은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상황이 그 온실 내 온도 차이가 클 때 편차를 작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창을 작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어때요? 편차가 작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겨울하고 여름을 비교하는 거예요. 겨울보다 여름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창을 조금 그 창을 뭐라고 하죠? 좀 크게 여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겨울철 편차가 어때요? 크죠. 그때는 작게 잡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최대창 위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온실의 어떤 지역적인 위치에 따라서 예. 전체적인 그 지역에 보는 바람의 방향들이 있잖아요. 아, 그거는 또 하죠. 그건 풍속하고 풍향에 따라서 창을 열고 닫고 또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 그럼요. 온실의 위치나 방향이나 아, 그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방향 무조건 그 제일 중요한 게 광이기 때문에 온실은 남북 방향이에요. 온실은 남북 방향이고 그리고 이제 그다 바람은 그건 창이 열고 닫고로 조절하지 온실은 무조건 남북 방향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 단동 온실은 동서로 짓는다 들어보셨나요? 네. 잘못된 정보. 그것도 빨리 그거 지워요. 그 동서로 짓는다는 게 남북이나 동서가 방향이 길이가 네, 그렇죠. 길이 방향인데 길이가 동서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설사 동서가 맞다 하더라도 동서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동온실 중에서 진정한 단동온실은 없다. 왜 단동온실이 없느냐? 단동온실을 한 동주면 단동이 맞죠. 근데 얘 10동을 줬어. 그럼 옆에 단동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럼 0을 받으면 단동이에요, 연동이에요? 연동이 되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단동이냐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온실은 남북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논산이나 부여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온실이 동서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얘기 있어요. 아이씨야 온실이 동서 방향이라 농사가 안 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빨리 그 책 쓴 사람이 그냥 너무 이상하게 써갖고 자꾸 이상한 소문이 이상한 얘기들 퍼져갖고 그 남북이 맞아요. 무조건 남북이에요. 그러니까 광만 갖고 다닐 때는 동서가 맞는데 근데 사실은 그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상업적 온실에서는 단동 온실이 없다. 사실상 다 옆에 영향을 받는 연동 온실이 전부 다. 뭐 한 20m씩 띄어쓰나요 온실을? 아니잖아요. 다 옆에 붙어서 짓죠 거의 다. 근데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은요, 네. 온실 쫙 일정한 방향으로 가다가 뭐 조금 떨어져서는 그땅 모양. 네? 그 땅 모양 어쩔 수 없어요. 필지. 땅 모양이에요. 땅 모양이요. 그래서 그 동서가 원칙인데 남북이 원칙인데 또 땅이 그러면 좀 바꿔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건.
내가 땅을 틀 수가 없잖아 이거. 그래서 그런 온실들은 땅 모양이 이상한 건 과체로 주면 안 돼요. 옆체로 줘야지. 광이 그렇게 토대를 많이 보거든요. 모양 이상한. 광 손실이 많아요. 그렇게 남북으로 자 광 손실이 없고. 그럼 우리가 이제 환기창 영향을 주는 건 보시다시피 일상, 습도, 풍향, 풍속. 아까 풍향, 풍속이라고 했잖아요. 풍향에 따라서 창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안 열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풍속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초속이 뭐 8m 이상 센 거면은 뭐 예를 들어서 30%에 열지 말아라. 예를 들어 15m가 되면은 아예 온도가 몇 도가 되는 문을 다 전부 닫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요즘에 벌레 피해. 그러니까 요새 벌레가 그러니까 밑에 해충이 자꾸 들어오면 어때요? 창을 먼저 열죠. 크게. 해충 피해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난방이 온오프 되느냐 외기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환기창 환기 온도를 환기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요새 이 충 예방이 되게 커요. 그래서 요새는 온실들이 측창이 있는 연동 온실 중에 측창이 있는 온실들이 있거든요. 창을 안 열어요. 측창. 그러니까 온실이 좀 더워도 이 벌레가 들어오면 이제 다른 피해들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닫아버려요. 벌레가 못 들어오고. 천창의 방충은 어떤가요? 아 그게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하네요. 보통. 벌레가 그걸 막아놨더니 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대충이 막을 정도로 환기가 안 돼서 다 했던 분도 뜯고 계시고요. 이제 천창에 방충망을 달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는 반밀폐형 온실에서 가능해요. 뭐냐면은 압을 밀어요. 큰 횡으로 밀어서 온실에 압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창으로 막아겠죠. 그러면은 방충망이 있어도 습이 나가거든요.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일반적 상업적 온실에서는 방충망을 저도 씌웠다가 그냥 뜯어낸 적이 있고 온도가 전혀 빠져나가지 않고 환기가 안 돼갖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5, 6, 7월 달에 토가 8월 달에 심잖아요. 5, 6, 7, 8월 달에 환기를 하는데 도저히 환기가 안 돼서 저희가 토가 내는 경우가 꽤 돼요. 환기 내부에 나가지가 않는. 나가지 않죠. 그 막히잖아요. 선풍기 나가면 안 돼요. 어림도 없죠. 관계 저기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강제 순환이 있고 자연 환기가 있는데 생각보다 강제 환기가 그 자연 환기보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자연 환기가 엄청 빠릅니다. 이게 팬 몇 개 달아봐야 게임이 안 돼요. 그냥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럼 팬을 큰 걸 많이 달아야 되는데 설비도 들고 에너지 비용도 들어가고. 외기온이 낮을수록 환기창을 적게 개방하고 이건 우리가 이제 답을 주는데요. 외부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창의 여는 정도를 달라지게 합니다. 일단 풍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풍속이 빠를수록 풍산층 환기창을 늦게 개방. 뭐냐면은 풍상하고 풍하가 있는데 요걸 이제 설명할게요. 풍상은 바람이 부는 쪽의 창을 풍상이라고 하고요. 바람이 반대 방향을 풍하라고 하는데요. 바람이 불 때는 보통 우리가 풍상창을 닫아요. 풍하창만 주로 열어놓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바람이 약하게 불 때는 풍상창을 작게 열고 풍하창은 크게 열고 이것들이요. 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람 부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데요. 문제는 지연 시간을 넣는다. 반드시 바람은. 왜냐하면 바람은 한 번 불었다고 창을 달면 안 되거든요. 한 번 불었는데 창을 닫아버리면 안 되겠죠. 바람이 부는데 2분, 3분 지연 동안 2분 동안 계속 세게 분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창을 닫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설정할 때 풍하층은 난방 온도 플러스 1. 얘는 풍상층은 난방 플러스 2, 3 나오죠. 그러면은 풍하가 먼저 열리고 풍상이 먼저 열리게 이렇게 되면요. 풍하가 먼저 열리겠죠. 풍하가 열리고 풍상이 열리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풍상 풍하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 최근에는 풍상 풍하가 없이 동시에 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날씨가 유럽의 날씨보다 굉장히 급박하거든요. 그래갖고 외국에 이제 유럽에 새로 나온 자료들 보면은 풍상 풍하를 동시에 여는 때 작게 연다는 개념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돌풍들도 많이 불고 그래갖고 좀 불안해갖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추세는 풍상과 풍하를 옛날에는 이제 풍상과 풍하를 따로따로 열었는데 최근에 새로 전략들에 의하면은 풍상과 풍하를 동시에 열 때 작게 연다는 개념이 도입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불안해갖고 돌풍이라는 게 몸에 세게 불거든요. 유리가 이제 바람이 안에 타고 들어갔을 때 온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갖고
죄송한데 풍상 풍화 좀 다시 설명 좀. 풍상은 바람 부는 쪽, 풍화는 바람이 반대 방향. 그,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창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이렇게 불면 이걸 닫아 이렇게. 얘는 열려 있고요, 계속. 이렇게 돼 있을 때 있죠. 풍상 풍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풍상풍화 배달하려고 풍향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옷이 네. 풍향계에 의해서 창을 제어해요. 그래서 꼭대기에다 네, 그렇죠. 자기가 예, 돌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아야 바람 부는 창을 닫아야 온실에 안 망가질 거예요. 그리고 온실에 안 망가져도 문제가 있어요. 풍상창을 열면은 온실의 온도가 바람이 찬바람이 이렇게 해서 거꾸로 들어오잖아요. 생장점 그러니까 식물지에 너무 빠르게 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풍하창은 지나가면서 벤출 효과에 의해서 바람이 빠져나가고 바람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그게 뭐라 하죠? 순환 속도가 그만큼 빠르지 않거든요. 근데 떨어진 속도가 근데 풍상창은 들어오면서 바로 꺾여서 생장점을 때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근데 오다 보니까는 이렇게 뻗어진 게 아니고 일직선으로 된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천지 아니야? 이렇게 몽골 이렇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있으면은 여기 높고 여기 낮아서 그냥 일직선으로 돼 있는. 그런 거 없는데. 그런 옷이. 그거 없어요? 그런 옷들은. 우리가 그런 옷이 있던 것 같아. 중국 살짝 몽골형. 몽골형 그거는 이제 저렴한 옷들인데 그 뭐냐면은 이 렉겨로 창을 열려면 비싸요. 근데 비 오는 날 환기를 시키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열고 있으면은 비 와도 창을 열 수가 있잖아요. 네. 그 기준으로 한 건데 그 동남아 열대 우림 온실들은 요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 사장님 말씀하신 그 온실 요 창의 높이가 1.5m에 2m예요. 우리나라는 이만큼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겨울에 사용하려고 그런 거고 거기는 겨울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환기만 하려고 1.5m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5m 되면 여름 나기 좋은데 문제는 겨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30cm 정도로 하고 있어요. 겨울나기 그렇게 하면은 저기 바람이 다 빠져나가죠. 에너지. 창고면 되죠. 아이고 밀폐라는 거 없습니다. 밀폐가 어디냐고 밀폐 없다고요. 밀폐라는 거 없어요. 밀폐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까지 하냐면 측창 있는 사람들은 측창 닫아놓고 비닐로 또 막아요. 테이프로 다 그 창틀을 이 틈 있죠. 우리가 에너지라고 이거 다 막아요 이렇게요. 비닐로 테이프로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갖다 어떻게 안 돼요? 좀 구동부기 때문에. 그럼요. 거기는 틈이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쪽 이렇게 창을 닫아놔도 틈이 생긴다고 막고 있는 방법에 우리 막아요. 에너지를 다 막아요. 그걸. 그럼 연동형 같은 경우 측창은 아예 없는 막혔네요. 없는 경우가 많죠.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경우 없고 또 그렇게 해놓고도 겨울에 또 보온하려고 측면을 또 막아요. 측면 또 막. 예, 이 햇빛 안 들어오니까 막아버려요 측면.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하고 싸움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데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에너지를 빵빵 뗀다고 하니까 누가 되게 식물 공장에서 내가 웃기지. 야, 우리는 그 전기 조금 아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이거 쓰면서 다니는. 예? 저기에서 온도계 해요. 그럼요. 아이오로도 측정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기 요소에서 눈, 비가 있죠. 그래서 눈하고 비가 오게 되면 무조건 환기창을 닫기도 하고, 물론 100%안 닫을 때도 비가 적게 오면 잠깐 조금 열어요, 조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어 요령에서 폐쇄 뭐예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바로 즉각 폐쇄죠. 이거는 온도랑 상관없이 문을 닫아요. 온실내로 물이 들어오면은 작물이 망가지니까. 저기 김재 보셨죠? 온실에 물 떨어지면 작물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온실에 물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닫는 게 원칙이고요. 닫는데 이게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도 환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는 작게 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렉겨로 여는 첫창을 이렇게 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1, 2% 열 수가 있어요. 근데 개폐기로 여는 어깨에서 여는 것들 있죠. 이거는 못 열어요. 아예 못 열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폐쇄기한의 온도가 올라갈 경우 지연 시간 짧게 하고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요. 설정값과 현재 온도 차는 0도가 되고 최고 온도 차 5도가 되고 그래서 요거는 외부와 실내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연 시간을 갖고 있는 건데 왜냐면 계속 닫게 되면은 또 우리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지연 시간을 꼭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는데 1분 내렸어요. 닫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면 열고 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연 시간을 갖고 있는데 비가 오더라도 우량계 측정이 됐다 하더라도 다 바로 닫는 게 아니라 이게 1분, 2분 냈을 때 지연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좀 천천히 닫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내외부 온도 편차에 의해서 온도 편차가 크면은 빨리 닫고 온도 편차 적을 때는 천천히 닫는다. 지연시간이 너무 크게 갖는다. 이것들. 뭐 결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제 그 파이프나 이런 거 그 알루미늄 처리, 특히 알루미늄으로 온실에 내부 구조를 많이 짓거든요. 그 쫄대라고 하죠. 그 안에 비닐이라든가 유리를 낄 때 그 알루미늄 바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알루미늄이 철에 비해서 열 전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응고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여기까지는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통 결빙 위험이 있으면은 커튼을 열고 난방을 해버리거든요. 커튼하고 난방을 해버리면은 어때요? 녹죠. 그러나 그게 열져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쓰던 제가 쓰던 온실이 300평짜리가 있었는데 그 온실에는 난방 파이프가 저기 위에 있었어요. 그 창에. 근데 창 옆에 여기 있었는데 창이 붙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커튼 위에 파이프가 있어갖고 눈이 오거나 결빙이 됐을 때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었는데요. 터치해놓고도 저희가 안 썼거든요. 사실은 그걸. 왜냐면은 굳이 안 해도 커튼만 좀 일찍 열면은 녹기 때문에 저희도 에너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요거 결빙 관련 얘기입니다. 숙명도가 높으면은 안 해도 되겠죠. 이것들요. 강도가 세면 저절 녹을 테니까 시들이. 환기창은 예전에는 풍화창을 먼저 열었거나 요새는 이제 풍상과 풍화창을 동시에 여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다. 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최신 기술 중에서. 이때는 조심하실 게 이제 그 크게 여는 게 아니라 작게 연다는 거고요. 외부 온도가 낮을 때는 창을 열 때 보온 커튼이 닫혀있는 게 좋다. 이건 뭐냐면은 외부 온도가 낮을 때는요, 광은 센데 외부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은 창을 열 때 보온 커튼을 닫아놓으라. 보온 커튼은 뭐냐면은 투명한 스크린을 말해요. 투명한 스크린이 닫아있는 상태에서 창을 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찬 공기가 침물체에 떨어지지 않겠죠. 이 얘기를 우리가 커튼을 닫은 상태에서 창을 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 이제 보온 작업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보온 작업은 하게 되면 저희 보온 작업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략을 쓸 게 딱 하나 없어요. 보온밖에 안 돼요. 환기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략을 쓸 수가 없어요. 보온 작업. 지금 커튼에 얘기를 할 때 이제 환기를 커튼인데 일반적으로 아침에 커튼이 열릴 때 온도가 급격하게 하락했다. 그래서 커튼 열 때 급격하게 떨어지기 쉽거든요. 온도가 이게 우리 센서 환경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다가 온도가 한 번 떨어져요. 커튼 하나 열린 거예요. 그다음 쭉 가다 보면 커튼이 다시 한번 온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거는 커튼이 또 열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진폭이 클수록 안 좋거든요. 요즘 진폭을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커튼을 열 때 급격한 하락이 일어나는데 떨어져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침에 커튼 열 때는 환기 온도를 조금 높여서 찬바람이 들어온 걸 방지한다. 이건 뭐냐면 아침에 커튼을 열 때 환기 온도, 창을 열지 마, 그러니까 천천히 열으라는 뜻이죠. 이거 환기 온도를 높이라는 얘기는요. 보통 1, 2도 정도 올라가는데 외부 온도, 커튼 올린 속도 5도 변화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오전 중에 1, 2도씩 시간당 올라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창과 커튼을 갖고 우리가 조절해요. 그래서 창을 닫아놓고 그러니까 커튼을 닫은 상태에서 창을 열었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은 커튼을 열고 창을 닫고 이걸 반복하고 나중에는 창을 또 열어버리죠.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가 햇빛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 햇빛 양은 아직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온도는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는 어때요? 커튼을 닫고 창을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광량이 이제 더 세졌어요. 그리고 온실의 온도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커튼을 열고 창을 조금 닫아요. 온도가 또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광이 더 세지고 있어요. 그때는 커튼을 열고 창도 좀 열고 하면서 우리가 온도를 조금씩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는 거겠더래요. 그래서 백열상의 위치에 따라 커튼이 열릴 때 반응 온도가 다르다. 온도 반응이 다르다. 이거는 뭐냐면은 백열sam의 위치가 온실을 대표하는 온도는 아니죠. 그냥 한 구역의 온도잖아요. 그래서 이 백열상이 어느 위치에 따라서 커튼이 열리는 속도가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추운 데 있으면 창이 안 열리겠죠. 뜨거운 곳에 있으면 창이 더 빨리 열리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루미늄 차광망 말고 이제 이런 보온 커튼이요. 보온 커튼은 투명한 걸 얘기해요. 재질이 뭐예요? P에 P. 일반 P. P인데 직조로 짠 거예요. 그냥 한 게. 짰어요. 이게 옥합 짜듯이.
비싸요. 뭔가 비싸 보이는. 예, 비싸 보여요. 비싸죠. 근데 좋은 거 달아야 되는 이유가 커튼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값도 비싸지만. 그래서 할 때 좋은 거 하시라고.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스벤슨 거 쓰라고. 스벤슨이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비싼 거 쓰라고. 일단은 기본은 먹고 들어가서 예. 일단 커튼 거기 커튼 성능은 이미 다 보증된 거라. 그럼 제일 바깥에는 POP 깔고 중간에 이제 예. 그 알루미늄 차광막 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피 직조. 스프레이 집어넣고요. 예. 걔가 이렇게 숨을 쉰다 이런 느낌. 맞아요, 숨 쉬죠. 그렇죠. 예. 물은 안 떨어지고 습기는 빠져나가요. 예. 물은 떨어지는 물은 못 들고 들어오고 습기는 빠져나가요. 그리고 수명도 길어요. 직조로 짜서. 예, 수명도 길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습도 전략에서 이제 온도와 습도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습도 유형을 반영하는 거 볼게요. 습도가 적정값에서 벗어난 정도에 따라 설정한다. 그 습도 자체 그 자체에 따라 설정하고 습도 절대 습도, 포차, 상대 습도가 있고요. 포차는 HD 값을 얘기해요. 이거 포차라는 건 HD 값, VPD 값, HD 포차를 얘기하고 있고 환경 온도 혹은 환기총 물질체로 활용하면서 반영한다. 습도 환경을 잘못 주면 온도 제어가 문제이고 그래서 온도 제어를 우선시한다. 가능한 습도 유형을 작게 준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습도를 높게 하려고 온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도를 맞춘 다음에 습도를 제거.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습도가 80%가 좋아. 70% 이상이면 더 좋. 70% 이상이면 좋겠고 80%가 좋아했단 말이에요.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창을 닫고 있으면 어떨까요? 온실에 온도 올라가거든요. 이때는 온도를 우선으로 하고 습도를 보조로 본다는 거죠. 항상 온도와 광을 먼저 보고 습도, 그러니까 광, 온도, 습도, 근데 이산화탄소 순서가. 네, 그래서 습도가 높을 때는 우리가 환기 온도를 난방 온도보다 좀 기존보다 좀 작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습도가 높을 때는 습을 빼줘야 되니까 그리고 환기 온도를 좀 더 낮게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물의 활력 우리가 또 습도를 볼게요. 환기창 온도를 설정하는데요. 3.5가 있어요. HD 값. 이거는 온실이 좀 건조한 거죠. 건조하다기보다 얘 아래 것보다 건조한 거예요. 지금 이것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HD 값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볼게요. 3, 4일 때는 뭐예요? 온도를 20도에서 환기를 하는데 영향값을 주니까 어때요? 바로 HD 값이 2인데 난방 온도가 지금 19도잖아요. 난방 온도가 19도고 환기 온도가 20도인데 내가 설정값을 습도 설정값을 주게 되면은 난방 온도 19도에서 창이 열리죠. 이게 왜냐면은 이게 2가 되면은 HD 값이 2가 되면 식물이 증산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창을 열고 난방을 해서 습을 배출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영향값을 주는 창을 여는데 온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온도와 습도를 봐서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더 빨리 창을 열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열리느냐? 난방 여기서 보게 되면 가온 설정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되면 요 19도가 되면 보일러가 돌아가죠. 보일러가 돌아갈 정도까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저도 이 정도까지는 잘 안 하는데 어떤 때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습하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이럴 수도 있다. 그 환기창 제어 이제 관련 요소에 보면 환기율과 열수에 따른 온실 제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온실 간의 온도차, 방향 등에서 환기를 하면 달라집니다. 방향에 맞는 환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온실 간의 그러니까 온실 내외 온도차가 크면은 환기를 적게 해야 되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열수제라는 건 뭐냐면 들어오는 열하고 나가는 열하고 관계인데 온도차가 크다는 얘기는 조그만 공기를 빼줘도 열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창을 작게 열어도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량은 뭐예요? 광량이 많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죠. 들어오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을 크게 열어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풍상층과 풍화층은 각기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보면은 가끔가다 온실을 싸게 짓는다고 풍상층하고 풍화층하고 동시에 작동하게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내가 환기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부는데 환기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 부는 쪽은 창을 닫고 바람 반대방향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다져보면은 동시에 열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환기 제어를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PB라고 해서 비례 제어거든요. 뭐냐면은 그 환기 설정 온도와 현재 온도의 차이가 클수록 많이 열도록 제어, 비례 제어 설정한다. 뭐냐면은 내가 환기 설정 온도를 설정했어요. PB 값을 5라고 계산해요. 이거 되게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PB 값이 5라는 거는 문을 5번에 걸쳐 열으라는 얘기, 20%씩. 근데 내가 환기창 온도를 19도로 설정했어요. 19도가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면 10%를 열어, 20%를 열어요. 5가 되면. 근데 20도가 되면 20%를 40%를 열고, 만약에 그다음 3도 차이가 나면 60%를 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큰 뜻이에요, 이게요. 내 외부의 환기차가 클수록 내 외부의 온도차가 내가 설정한 것보다 실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환기창의 여는 정도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내가 PB 값으로 5를 해서 100% 열면 어때요? 내가 설정한 19도보다 5도가 높으면은 바로 100% 창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PB 값은 창의 여는 속도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온도에 따라서 40% 열 건가 60% 열 건가 결정이 나는데 19대 되면 일단 20% 열리고 여기 여쭤볼 게 있어요. 외부 온도가 더울 때는 PB 값을 작게 놓을까요? 크게 놓을까요? 뜨거울 외부 온도가 높을 때는 PB 값을 환기할 때 PB 값을 작게 놔요. 2로 놨다고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9도가 되면은 딱 50% 열리고 20도가 되면 100% 딱 열리겠죠. 외부 온도가 높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외부 온도가 5도 10도일 때 어때요? 찬바람이 들어와서 창문을 망가뜨리고 있으니 온실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창을 단계적으로 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찬바람이 들어와서 식물체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들은. 그래서 외부 온도가 차가울 때는 PB 값을 크게 만들어서 창을 단계적으로 더 천천히 열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교수님 이게 풍상층하고 풍하층이 예. 온실에서 예. 계절마다 방향이 바뀌어서 방향만 하루에도 바뀌어요. 그러면 그게 열리는 방향이 서로 달라지죠. 다르게 되어 있나요? 네, 지가 알아서 하게 되죠. 내가 명령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풍상창을 열 때 풍상창을 해도 이제 풍하창은 천창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렇게요. 집이요. 이 집이고 창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한쪽 풍상. 네, 풍상 부서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 집이고 이렇게 됐죠. 이제 그 비닐하우스 자체가 예. 어떤 특정 지역에 딱 위치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 특정 지역에서 바람 부는 방향은 아 대충 그래요? 정해지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우리가 일반 그거 않아요? 안 만약에 돼. 이렇게 골바람이 불어도 돌바람이 불고 그래도 안 그래요. 그래도 아이, 남양이나 이렇게 하면 딱 화- 이렇게. 환경제약 컴퓨터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시간대별로 바람이 계속 바뀌어요. 그거는 이제 추운 바람이 분다는 거고 하루에 방향이 이렇게 불 때도 있고 이렇게 불 때도 있고 그거는 계속 바뀌어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크지 않으면은 초속 1, 2m 바람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원점 이상, 2m 이상 넘어갈 때만 우리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저 바람의 방향은 조금 이제 굉장히 바람이 심하게 세게 불 때 아니요, 그 2, 3m만 넘어가도 그렇게 하긴 해요. 내가 하기 나름이니까 외부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외부 온도가 5도 찬바람 불 때는 안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그때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2, 3m면 잔디를 이렇게 딱 부러뜨리면 저기 네,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데 지금 같은 온도면 안 하죠. 신경 안 쓰죠. 근데 만약에 저게 이제 2월달, 3월달 외부 온도 5도 돼. 그러면 그거 들어와 버리면 텐션점 맞으면 텐션점 작살나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하죠. 그렇게요. 외부 온도에 따라 또 설정값을 줘요. 네, 또- 교수님 예. 한겨울에 그러면 대략 PB 값을 한겨울에는 몇 정도에 관리? 5, 7 막 하죠. 한겨울에 그렇죠. 10까지 넣는데 5, 7 정도 해요. 그러니까 내부 온도가 19도 설치하면 내부 온도가 24도 될 때까지는 창이 이제 10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내부 온도가 34도, 29도 돼야 창이 다 열리지 100% 되겠죠. 그리고 내부 온도가 19도 설정했는데 PB를 5로 넣으면은 24도일 때 창이 다 열리고 7로 넣으면은 26, 7도도 되면 올리겠지 그 창이요. 근데 그렇게까지 잘 안 올라가고 거의 다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가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지연 시간이라는 게 PV하고 SP인데 강풍이 부는데 예를 들어 현재 온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네요. 현재 온도차가 0도예요. 지연 온도차가 이제 5도씨인데요. 최소 지연 시간이 1분에서 최대 시간 5분인데 예를 들어서 편차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5분을 지연할 수가 있는데 편차가 클 때는 1분밖에 지연 못하죠. 바로 들어갈 수 있죠. 바로. 온도가 차이가 크면은 지연 시간을 길게 잡고요. 온도차가 작으면은 온도차가 크면은 지연 시간을 짧게 잡는다는 얘기죠. 찬바람 들어올까 봐. 그다음에 이제 그 실내 공기 PVSV니까 실내가 우리가 실내 공기 차이에 의해서 이제 조정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습도 영향가 볼게요. 습도 영향차도 이제 우리가 실내 습도 차이를 보는데 만약에 습도 차가 크면 어때요? 창을 더 크게 열고요. 작게 열고요. 습도 차가 작을 때는 크게 열죠. 왜냐면 크다는 얘기는 조그만 환기에도 습도 조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습도가 100이고 바깥이 0이에요. 한 번 교환할 때도 100씩 나가죠. 근데 내부 바깥이 90이고 안에가 100이요. 한 번 교환할 때 10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편차가 클 때는 저기 조금만 열고요. 편차가 작을 때는 크게 된다 한 번에. 그다음 풍향은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지. 풍상창과 풍하창이 있다는 얘기죠.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바람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풍하층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풍향은 환기에 영향을 주는데요. 보통 우리가 불어오는 쪽이 창으로 유입되어 그 반대쪽 빠져나간다. 그래서 반대쪽 창만 열려 있을 경우에는 온실 안에 가만 발생하면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닫았고 이쪽만 열어놨을 때는 가만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풍상과 풍하창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풍상창과 풍하창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이제 풍상창은 풍하창보다 일정 시간에 미리 열고 미리 닫는다. 레깅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풍상창은 풍하창도 일정 시간 뒤에 열고 미리 닫는다. 뭐예요? 풍상창은 풍하창보다 천천히 열으라는 뜻이죠. 이것들이요. 뭐냐면은 천천히 열어서 풍하층에서 공기가 빠져나간 다음에 풍상층에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지연 시간을 같이 하라는 얘기고요. 풍향이 정가운데 용마루일 때는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고요. 용마루가 직각방향일 때는 지연 시간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거 풍향이 용마루로 직격을 때릴 때는 동시에 작동할 수가 있는데 용마루가 직각방향일 때는 용마루가 있는데 직각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이때는 지연 시간이 가장 크죠. 왜냐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때려버리면은 늦을 수밖에 없죠. 근데 창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때릴 때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 얘기를 하는 얘기. 이것들이요. 너무 하나만 한 얘기인데 또 당연히 그다음에 제어 프로에서 이제 이거를 P 레인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P 밴드하고 P 레인지하고 어떤 차이냐면은 이거 말씀드릴게요. P 레인지는 저기 후겐드로 컴퓨터는 P 레인지로 되어 있고요. 그냥 용어 설명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P 밴드는 저기 프리바 컴퓨터에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건 P 밴드를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프리바밖에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돼 있어갖고 P 밴드라고 하는데 일단은 P 밴드와 P 레인지는 같은 값이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P 레인지하고 P 밴드는 똑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P 밴드는 5이지만 자동 설정하면 풍하창의 경우에 이제 그 50%를 열 수 있을 경우가 있고 뭐냐면은 우리가 영향값을 낼 때 보면은 외기값이 높은 경우 P 레인지 값이 5이고 바람이 세고 추운 경우에는 11.1이 된다. 그러니까 P 레인지 값으로 우리가 5도씨가 되면은 P 레인지를 이제 예를 들어 그 5로 잡잖아요. P 밴드를 그러면 5도 차이가 나면 100% 문을 열 수가 있어요. 5도 차이가 나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20도 세트를 했는데 25도가 되면 100% 창을 열어야 되는데 그런데 얘가 바람이 세고 추운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온도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온도만 갖고 내가 이제 P 밴드 값을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외부 온도에 따라서 이제 영향값을 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외부 온도로 영향을 주게 되면은 외기온이 낮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부 온도가 높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내가 창을 열었는데 P 밴드 값을 5로 잡았어요. 근데 내부 온도가 20도로 했는데 25도가 되면 100% 열렸죠. 그러면 외부 온도가 5도 10도일 때 100% 열은 거와 외부 온도가 20도일 때 100% 열은 거는 같을까요? 다르죠.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이때는 외부의 온도값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게 바로 외부의 영향값이라고, 외부 온도 영향값이라고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외부 온도가 낮을 때는 외부 온도가 높을 때에 비해서 창을 적게 열어야 많이 열어야 돼요? 적게 열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감해주죠 이제 그때는. 반대로 거꾸로 외부 온도가 높을 때는 오히려 이거를 거꾸로 해야 돼요. 외부 온도가 낮을 때는 pH가 더 커지죠. 더 문을 천천히 해야 되니까. 외부 온도가 높을 때는 이게 작아도 되죠. 이것들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온도 영향값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것들요. 예, 보여. 네.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것들을. 지금 제가 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소창 위치를 보게 되면은 최소창 위치는 창을 여는 각도예요. 100%열 건가 20%열 건가 하는 건데 보면은 습도에 비례해서 많이 열고 외교온에 비례해서 많이 개방하고 광도에 따라서 많이 개방하고 풍속에는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고 하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컴퓨터들은 그걸 다 넣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값을 조금밖에 못 넣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 영향값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건들 게 적어진다는 얘기 한번 설정해 놓으면 이걸 적게 넣으면은 내가 건들 게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반대로 이걸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거를 적게 넣는다는 공부를 적게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값을 아까 보면은 아까 습도, 온도, 외기 온도, 광도 영향값, 바람 영향값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다 하나씩 다 줘야 돼요. 값을. 얘도 어떤 거는 올라감에 따라 온도를 그러니까 창을 더 열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오히려 줄여줘야 되는 게 있고 막 섞여 있죠 이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것만 갖고 되느냐? 아니에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또 받는 걸 봐야 돼. 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기가 덜 되는 것도. 뭐 어때요? 여기다가 내 느낌표를 또 넣어서 야 총을 더 열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감을 또 하죠 여기다가 플러스를 또 해놓죠 이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요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영향값을 준 거는 알 수 있는 것만 넣었는데 영향값 외의 것도 또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실제로 받는 걸 보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것보다 창을 좀 더 여는 방향으로 가지고 들어요. 최소창 위치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을수록 많이 열고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열고 그 다음에 광이 높을수록 많이 열고 풍속이 빠를수록 천천히 연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요. 이거를 외경향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외경향 반대되지 않는 걸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팅값을 넣고 휴니티를 넣고 썸을 해서 최소 우리가 얼마큼 넣을 것인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 이제 실제로 저희 아버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환경제어 컴퓨터 들어오고 잘 되면 네가 할 일이 없어. 저희는 아버님이 제가 20몇 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걸 아니까 할 일이 없어지지 않느냐 소리가 제가 아이고 정반대입니다. 옛날에는 제어할 게 없었기 때문에 할 게 없었는데 제어할 게 많아지니까 할 게 더 많아지고 있다고. 옛날에는 그냥 할 게 없죠. 책장 연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유 아침에 천창이나 열어야겠다고 끝이죠.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야 천창도 어떻게 열 거냐, 컨텐츠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들었으니까 더 많이 생산해야지 경제성을 올릴 수가 있죠. 옛날에는 측창밖에 못 하니까 어때요? 돈 들어간 게 조금이니까 생산량이 적어도 괜찮았는데 지금 들어간 돈이 많으니까 어때요? 더 많이 따야 되죠. 많이 따려면은 들어간 설비를 최대한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보다 오히려 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밥 먹으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처음부터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면적이 넓으신 분은 5년짜리 재배사 구한 다음에 컨설턴트 쓰시면 되고 면적이 2,000평짜리 3,000평은 재배사 못 써요.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컨설턴트 중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알려주는 걸 하나 선정해갖고 물어가면서 농사 지시는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연도에는 뭐 한 달에 3번 오고 두 번째 연도는 한 달에 2번 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컨설팅 끌고 가면서 교육 받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들 하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온 것들 영향값들에서 얘기하고 냉방은 이제 환기가 있고요. 냉방은 창과 냉방기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환기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있고요. 내부 온도 차에서 그다음에 냉방설에는 우리가 포깅, 그러니까 안개 분무기를 사용해서 이제
물이 증발되는 증발 냉각 효과로 이제 냉방하는 사례가 있고 이 두 가지밖에 안 넣었어요 제가. 왜냐면은 환기하고 왜 안 넣냐면은 히트펌프 넣으면은 또 할까봐 그 절대로 하지 마시고 히트펌프 같은 경우 그리고 가습하고 제습밖에 가습하고 저기 환기밖에 없고요. 이제 공기요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도하는데 뭐 농약살포 분무 공기도인다 잡아주는데 공기요동 같은 경우는 사실 오실 분이 열렸을 때는 굳이 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공기유동은 왜냐하면 공기가 유동을 하는 건데 창을 열어버리면 이미 공기유동은 충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필요 없고 주로 커튼 닫았을 때 쓰셔야 돼요. 커튼 닫았을 때 반드시 유독팬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유동 제어에서 여기까지 하고 뒷건은 교수님 보고 하라야겠네요. 이건 뒷건 필요 없어. 전문가이고는 저도 몰라요. 이거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저기 목요일 날